소개팅 남한테 뭐라 그러지? 내 친구인데 예쁜데 얼마 못 산다 그래야 하나?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썸을 타시겠다? 감정은 닮아간다.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이 진심일 때 감정은 상대방의 가슴으로 연결되어 하나로 흐르게 된다. 듣기엔 너무 억울한 뜨거운 여름이다. 안녕하세요, 손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예전에 썼던 단편 소설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네이버에서 썸남에서 갯남까지라는 이제 단편선 기획전을 했었거든요. 그때 네이버 웹소설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작가님들에게 단편 원고를 청탁을 했었고, 영광스럽게도 저도 원고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작품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내가 죽어도 울지 않을 너에게고요. 요새 날씨 굉장히 덥잖아요. 그런 계절감에 딱 맞는, 그때도 여름이었거든요. 그럼 굉장히 뜨거운 여름과 어울리는 마지막 사랑, 불타는 사랑, 그런 시 한 부 멜로입니다. 그때 네이버에서 줬던 가이드라인이 4,500자, 5,000자 기승 전결을 다 담아달라. 그리고 거기 안에서도 캐릭터가 명확하게 보이게. 그리고 문장이 그리고 굉장히 짧았으면 좋겠다 라는 가이드라인을 주셨어요. 한 번에 정말 스크롤로 쫙 읽어서 내릴 수 있게. 그래서 좀 이 미션은 좀 불가능하지 않나, 어떻게 5,000자에 이 얘기를 다 담나 싶어서 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길이가 짧을수록 굉장히 임팩트 있게 이야기를 전개를 해야겠다 싶어서 열심히 원고를 썼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저도 이 소설을 읽고 살다가 남편에게 보여주니까 남편이 이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제목도 너무 좋다. 내가 죽어도 울지 않을 너에게. 궁금하잖아. 왜 안 울어? 왜 안 우는데?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이거를 트로처럼 보고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 길게 한번 써봐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쓸 생각은 없습니다. 단편은 단편일 때가 아름다운 거니까요. 그렇게 남편이 막 원고 달라 그러면은 돈 달라고, 입금해달라고, 그럼 쓰겠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이 얘기했죠. 이번 달에 회비 입금해주지 않았냐고. 내가 줄 수 있는 돈은 그게 전부니까 그거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 소설 자체가 딱 오픈을 했을 때 좀 찬반이 있었어요. 무슨 웹소설에 무슨 시한부에 죽음이에요. 나 죽음 얘기 너무 싫어. 짜증나요. 이래가지고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내가 이 달달하고 사랑스러운 로맨스판에 내가 왜 시한부 얘기를 들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나. 이렇게 해서 되게 막 슬펐었는데, 나중에는 그거를 다시 옹호하는 댓글도 되게 많이 달려서 근데 좀 전반적으로는 저에게 댓글이 별로 좋지 않았어서 이렇게 좀 슬프게 남았었던 건데, 단 한 명의 독자라도 되게 임팩트 있었다라고 하면 그걸로 또 다시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게 가까운 제 남편이었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단편선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또 영상에서 이 단편을 소개해드리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지나면 이 내용을 까먹어요. 기억이 안 난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진행이 되었었던 기획전이기 때문에 이 소설을 다시 볼 일은 잘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원고가 생명력이 끝나고 죽고 다시는 세상에 나올 일이 없게 되니까 이 원고 나라도 사랑해줘야겠다, 내가 애정 어리게 읽어줘야겠다 라는 생각에 낭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열심히 읽어볼 테니까 단편소설 들으러 가보실까요? 아름다운 것은 하늘이 먼저 욕심을 내는가 보다. 하나의 미소 말이다. 그 미소가 너무 밝아서, 햇살보다 따뜻해서 하늘은 기어이 그걸 거두어 가려는 모양이다. 네가 죽는다고? 하나의 병실에 들어선 장미의 표정이 멍멍했다. 미안, 나도 한지 얼마 안 됐어. 너무 늦게 발견해서 더 이상 치료고 뭐고 손을 쓸 수 없다고 했다. 그냥 이대로 죽을 날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황당했다.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25이야. 왜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왜 지금 네가? 소원 뭐야? 있으면 들어줄게. 장미는 뜨거워진 눈시울을 애써 식히고는 말했다.
그때 그 가방 예쁘다 그러지 않았나? 너 줄까? 가질래? 저승에 도시락 싸들고 갈 것도 아니고 이 마당에 가방이 왜 필요하겠냐? 그럼 소원 없어? 반오십 나이에 저 세상 가는데 넌 안 억울해? 억울할 정도로 예쁘다고. 네가 지금 가장 예쁠 나이라고. 소원이라. 하나의 눈가에 잠시 엷은 속눈썹 그늘이 드리워졌다. 햇빛을 담은 하나의 동공은 너무 맑아 속이 다 비치는 호수 같았다. 사랑? 토끼처럼 몸을 쫑긋 세운 그녀가 눈을 반짝이면서 말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단 말이야. 진짜 제대로 된 사랑도 못 해보고 내 인생 끝나는 게. 소개팅 시켜줘? 그게 소원이야? 소개팅 남한테 뭐라 그러지? 내 친구인데 예쁜데 얼마 못 산다 그래야 하나? 에이, 명 긴 사람 말고. 뭐라고? 곧 죽을 사람으로. 장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왕이면 누군가랑 같이 이 세상 마무리하면 좋잖아? 하나는 장미의 손을 이끌고 와다다 복도로 뛰어나갔다. 그리고는 난간에 붙어 사람들이 어지러이 섞이는 1층 로비를 내려다보았다. 그래서 누구? 저 할아버지? 에이, 설마. 골똘히 누군가를 찾던 하나의 시선이 진료실에서 나오는 한 남자에게 머물렀다. 저기 있다. 며칠 동안 이 자리에서 지켜보던 사람인 듯 했다. 어때? 내 마지막 사랑으로? 쌍꺼풀 없는 서글서글한 눈매에 그야말로 훈남 분위기를 풍기는 이 남자. 얼굴을 잊어버린 과거의 첫사랑 오빠를 제외한다면 왠지 이런 모습일 것만 같았다. 갈 때 되니까 남의 수명도 보여? 저분 명이 짧으셔? 아니, 시한부는 시한부를 알아보는 법이지. 그러고 보니 그는 불규칙하게 한숨을 몰아쉬며 머리칼을 연신 쓸어넘기고 있었다. 방금 진료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나온 게 분명했다. 내려가서 말 걸어볼까? 미쳤어? 지금? 갈 때 되니까 생전 없던 용기가 솟아오른다. 야,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썸을 타시겠다. 죽기 전에 소원 성취하라며. 하나는 한쪽 눈을 찡긋하며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달려나갔다. 나 장례식 전에 또 보자 친구야. 부조는 그 전에 주면 더 좋고. 오늘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면 보이는 건 단 하나다. 병원 앞을 나오면 있는 저 성당. 아니나 다를까 잠시 멈칫하던 준엽의 발걸음이 곧 그쪽으로 향했다. 예상대로다. 하나는 링겔이 걸린 쇳대를 끌고서 살금살금 그 뒤를 따라갔다. 적막한 성당 안, 아른이 내려오는 햇빛 아래 준엽이 자리를 잡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서 오래도록 미동도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 많이 복잡하겠지? 내가 맨 처음 이 성당에 왔을 때처럼. 그는 어떤 남자일까? 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저렇게 처연한 뒷모습으로 슬픈 그늘을 들이우고 있는 걸까? 하나는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아 불어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죽으시나 봐요. 네? 나도 죽는데. 준엽은 물기가 가득 배인 얼굴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당연한 눈물이겠지만 그래도 가슴이 찡해졌다. 세상의 모든 것과 강제로 이별해야만 하는 순간이었다. 울고 있지만 약해 보이지는 않았다. 보고 있는 사람조차 함께 애련해지는 먼 그리움이 담긴 눈이었다. 섬세한 내면을 가진 남자일 것 같았다. 의사가 몇 개월 부르던가요? 6개월이요. 어머, 저도 6개월이에요. 본의 아니게 하이톤의 목소리가 튀어나와 버렸다. 준엽은 그런 하나를 멀뚱하게 바라보았다. 여친 있으세요? 네? 있어요? 있으면 헤어져야죠. 산 사람한테 그게 무슨 못할 짓이야. 없어요, 여친. 어머! 나도 남친 없는데. 근데 그게 뭐요? 라는 준엽의 눈빛에 하나는 다시 새침한 목소리로 말했다. 보아하니 오늘 소식 들으신 것 같은데 받아들이기까진 시간이 좀 걸리실 거예요. 주변 정리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 정리하는 것도 그렇고. 여튼 그렇게 울고불고 하다 보면 하나의 결론에 다다르게 되죠. 하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서는 말했다. 난 사랑이 하고 싶구나. 순간 준엽은 묘한 공명음을 들었다. 뭐지 이 임팩트는? 띡! 굉음을 내며 달리는 기차가 심장을 관통하는 것만 같았다.
가슴은 카운터 펀치를 맞은 듯 널널하게만 했다. 어느새 눈물은 완전히 젖어 있었다. 뭐 제가 어려운 제안 드리는 건 아니니까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답변 주세요. 뭘요? 하나는 귀엽게 한쪽 눈을 찡긋하며 말했다. 죽을 사람끼리 연애하자는 거요. 감정은 닮아간다.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이 진심일 때 감정은 상대방의 가슴으로 연결되어 하나로 흐르게 된다. 지금 준엽이 그랬다. 하나가 준엽에게 갖고 있던 묘한 호감, 설렘, 그리고 왠지 모를 이끌림. 그런 것들이 준엽에게로 몽글몽글 꽃가루처럼 전달되어 가슴을 간지리고 있었다. 달달한 분위기와는 달리 하나는 이 생에서의 마지막 사랑을 얘기하고 있었다. 준엽의 가슴엔 하나로 설명하기 힘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잡하게 뒤섞이고 있었다. 그럼 고민해보세요. 하나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쇳대를 끌고서 밖으로 나갔다. 성당을 나오자마자 그악스럽게 우는 매미 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갑자기 눈에 쨍한 햇빛이 들이쳐 그녀는 두 손으로 눈을 가렸다. 죽기엔 너무 억울한 뜨거운 여름이다. 선고를 받은 날 이후로 울음보는 언제나 동공 아래 늑골 사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언제 터질지 몰랐다. 언제나 꾸역꾸역 참는 것뿐이었다. 문득 두 볼에 서늘한 바람이 닿았다. 누군가 그녀에게 그림자를 만들어준 것이었다. 살짝 눈을 뜨고 두 손을 내리자 어느새 준엽이 그 앞에 다가와 서 있었다. 고민이 끝나서요. 심플한 대답과 함께 쨍한 햇살을 역광으로 받고 있는 그의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근사했다. 벌써요? 주변의 공기가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생애, 이렇게 가슴이 떨렸던 순간은 없었다. 우리가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준엽은 링겔이 꽂힌 하나의 손등을 서서히 들어 올리며 말했다. 망설일 시간도 없고요. 그리고는 살짝 그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이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순간 하나의 맥이 탁 풀렸다. 진짜로 그가 이런 대답을 할 줄 몰랐던 것이다. 눈물이 핑 돌고 뺨에 붉은 열기가 치솟았다. 왜 안 할 자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울먹이며 번졌다. 안 해요 그딴 거. 괜찮겠어요? 내가 죽는다고요. 당신도 죽고요.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슬퍼질 텐데 정말 견뎌낼 수 있겠어요? 그녀는 사슴같이 커다란 눈망울로 그렇게 물었다. 그 눈빛을 알아챈 걸까? 준엽은 엷은 미소를 지으며 선선히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을 감내하겠다는 것이었다. 만약 너무 사랑해서 죽기 싫어지면 어떡해요? 병원에 오가는 그를 처음 봤던 날 들었던 감정이었다. 저런 멋있는 남자랑 함께라면 정말 죽기 싫겠다. 근데 그를 놔두고 죽어야 한다면 그땐 얼마나 슬플까? 위에서 또 만나면 되죠. 그 말이 다시 한번 하나의 가슴을 둥하게 울렸다. 결국 그녀는 피식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와, 나보다 더 겁없는 남자네. 함께 멋쩍게 웃던 준엽은 한 걸음 더 다가와 두 손으로 섬세하게 햇빛을 가려주었다. 우리 소풍 갈래요? 첫 데이트 신청이었다. 저녁 주사 맞기 전까진 돌려다 놓을게요. 이렇게 빠른 진도 정말 좋다. 나 링겔 빼고 올게요. 여기서 가만히 기다려요. 어디 가면 안 돼요. 하나는 아이스크림을 맡겨두고 떠나는 어린애처럼 어디 가지 말라 거듭 당부를 하고서 병원으로 다다다 달려나갔다. 기차는 아직도 가슴속에서 뿌뿌 기적 소리를 내고 있다. 오늘 준엽은 이 병원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오진입니다. 뭐라고요? 몇 주 전 준엽이 암 선고를 받았던 건 오진이었다. 수술하면 낫는 종양이었다. 그럼 제가 다시 산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는 이토록이나 허무한 것이었다. 몇 주간 갑자기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에 얼마나 괴로워했는데, 죽도록 울고 죽도록 힘들어했는데 의사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사실은 그동안 준엽 역시 하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단 한 번의 뜨거움도 가져오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게 너무 허무했다. 죽기 전에 필요한 건 오직 사랑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누굴 사랑할 수 있겠는가? 내 이기적인 사랑에 누군가를 남겨지게 할 순 없었다. 누군가를 그런 슬픔에 몰아넣고 싶지도 않았다. 이렇게 내 생은 끝나나 보다. 온 세상이 절망의 콘크리트 빛에 잠겼을 때 하늘이 변덕을 부렸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은 나를 살려준 것이. 왜지? 왜일까? 병원을 나온 그는 성당에 앉아 오래도록 기도하며 그 답을 물었다. 바로 그때 하나가 그를 찾아왔다. 기적처럼 혹은 구원처럼. 햇살보다 맑은 웃음을 가진 그녀는 자신이 6개월 남은 시한부라 털털하게 고백했다. 직감이 왔다. 만약 하늘이 나를 살려준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녀 때문이 아닐까.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주라고. 그리고 평생토록 그녀를 기억하라고. 언젠가 너로 인해 해일 같은 해품이 밀려오더라도, 온 살점이 칼에 베이는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나는 지금 너를 사랑할 것이다. 슬픔은 나중의 문제다. 그게 준엽의 결심이었다. 많이 기다렸죠? 잠시 후 복숭아빛 원피스로 갈아입은 하나가 준엽에게로 달려왔다. 천사처럼 아름답고 별빛보다 찬란한 모습이었다. 운명을 믿어야 할 순간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었다. 그녀가 내게로 달려오는 지금 이 순간, 기적 같은 별똥별이 가슴에 꽂힌다. 심장이 뜨겁다. 오빠 이렇게 읽으니까 너무 발연기다. 우린 성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연기력에 깜짝 놀랐어. 내가 오빠 연기력을 되게 항상 낮게 평가하잖아. 가끔 우리들이 뭐 대본 뭐 같이 읽어보고 이럴 때 했는데 연기 되게 어려운 거네. 이 정도면 보통 사람 치고는 괜찮았다. 이 우리의 그런 발연기와 발대사 때문에 몰입을 해칠 수도 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 는 독자의 머릿속에서 소리가 자동으로 어. 재생되는 게 훨씬 나을 거야. 나레이션은 좀 되는데 연기 완전 그치. 대본 읽듯이 하는 거는 어. 그건 안 돼. 아니 안 돼. 다시 읽어도 너무 좋다 이거는. 나도 간만에 읽으니까 좀 서정적이네. 난 이거 진짜 좋아. 난 이게 응. 영화로 나오든 어. 뭐 연극으로 나오든 응. 책에서 멈춰 있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야. 이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얘기가 많은 것처럼 그려지니까 그지 뒷얘기가 궁금할 그리고 수도 있고. 이 제목 뜻이 뭔 것 같아? 내가 죽어 놀지 않을 너에게. 하나가 내가 죽어도 울지 않을 준엽이 너에게. 왜 안 울어? 준엽이는 울 수도 있지. 준엽이는 살았으니까 울지. 그럼 이건 준엽이가 하나한테 한 얘기야? 내가 죽어도 울지 않을 너에게. 원래 의도는 죽어서 못 우는 거지. 먼저 죽어서. 먼저 죽어서. 울지 못하는 거지. 죽었어서. 내가 죽어도 울지 않을 너에게. 그러면은 준엽이가 하나한테 하는 얘기가 맞네. 내가 죽었을 때 이미 하나는 옛날 일찍에 죽어 있는 거잖아. 할아버지가 돼서 죽었을 때? 나는 실컷 울었지만 하나가 죽었을 때 하나는 내가 죽을 때 울지 못하지. 이미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 뜻을 의도한 건 맞는데 준엽이 할아버지까지 된다는 사실을 생각을 못 해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굉장히 서정적이고 감성적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는 준엽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야. 근데 오진이 또 오진인 거야. 하나도 오진이라고? 링게까지 맡고 있는데? 아니. 준엽이가 오진이어서 죽어. 막장이야? 개막장. 다양하게 이제 상상할 여지가 있어서 좋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합니다. 아니면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이고, 핸드폰 꺼졌어. 저장되고 끊겼나 모르겠네. 준엽이가 결심을 하지. 너를 외롭게 보내지 않겠어. 같이 뛰어! 어디로 번지 점프를 하다? 뭐 그런 느낌인 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선택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준엽이가 마법사였어. 자기의 생명의 발을 줘. 장르가 좀 달라지는데? 판타지야.
뭐, 오빠 너무 그런 거 너무 많이 읽은 거 아니야? 아, 판타지 좋아해. 그러면 제목이 내가 죽어도 울지 않니,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나니, 그래서 환생, 뭐 이거 아니야? 이거. 같이 띄워서 같이 뛰어. 근데 돌아가. 언제로? 1년 전으로. 다시 태어났더니 1년 전인 건에 대하여. 뭐 그런 느낌이지. 너무 그런 쪽을 많이 본 거 아니야? 아니면 이건 또 다른 거야. 남은 6개월 생 동안 좀 부탁한다 하고 연기를 해.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돼. 하나가. 준엽이는 죽지 않는구나. 그럼 너무 슬프겠다. 그래서 처음엔 고민을 하지. 제가 나를 놀리고 있는 건가. 감정적으로 엄청나게 흔들려. 그래서 준엽이 너 꺼져. 막 엄청나게 그렇게 하는데 준엽이가 왜 그래? 라고 하는데 근데 어쨌거나 그런 중간에 위기를 겪지만 하나가 알게 돼. 준엽이가 어떤 마음으로 그날 나에게 6개월 동안 사랑을 해보자라고 했었는지 그 마음에 또 이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사랑이 더 커져. 그래서 편지를 써. 편지의 시작은 이거야. 소설가인데? 편지의 시작은 이거야. 내가 죽어도 울지 않았으면 하는 너에게. 어머! 그렇게 남편이네. 그렇게 편지를 쓰고 죽어. 그러니까 그 편지는 나중에 죽은 다음에 아까 그 친구 통해서 준엽이한테 전달이 되는 거지. 준엽이는 그걸 보고서 꺼이 참은 눈물을 참아. 참아 울지 않았으면. 하지만 그러니까? 울지 않을 수는 없지. 하지만 그 편지를 보면서 다시 6개월 동안의 추억을 편지에 그 6개월 하루하루가 얼마나 생생히 담겨 있겠어. 그치. 하루하루를 추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오빠는 이 내용까지 생각을 해서 뒷내용을 써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건가? 나는 계속 얘기하잖아. 이 뒤에 후속이 있어서 이게 어떤 영화라거나 드라마라거나 아무튼 그런 게 더 되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눈을 얘기했었잖아. 나 이 소설 너무 좋아한다고. 근데 오빠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그 뒤에 더 쓸 수 있을 것 같지? 아니 감동적이야. 그치? 되게 감동적이다. 그래서 자꾸 뒤에 거 써달라고 그러는 거구나. 나는 이게 도입부로 너무 좋아. 이걸로 완성된 단편 스토리지만 이걸로 끝내기에 너무 아까운 소재야. 진짜. 근데 오빠가 그렇게 봐주니까 되게 좋다. 하나한테는 남은 6개월이 평생이잖아. 그치? 네, 이 소설 발표된 날 정말 하루 종일 펑펑 울었다 그러지 않았나? 이거는 진짜 나는 영화로도 충분히 쓸 수 있고. 나는 이 소설 생각하면 되게 나에게 되게 너무 좀 상처가 크다. 이게 이제 공개되자마자 네이버 메인에 떴는데 네이버 메인에 뜨다 보니까 뭐 좀 댓글에서 이상한 거 써 있었어? 그러니까 막 그냥 갔다 그냥 네이버 메인이다 하면서 그렇게 그냥 이렇게 들어왔다가 갑자기 막 우울한 얘기가 펼쳐지니까 그게 이제 댓글 안 좋은 것들이 배들지 간 거야. 근데 그런 걸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는 게 얘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이때 나 제주도 있었거든. 하루 종일 펑펑 울었어. 이게 너무 왜냐면 이 소설이 공개되기를 내가 마음속으로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 아니, 댓글은 그냥 감성 없는 키보드 워리어였을 거고 뻔해. 나중에 이제 좀 이제 옹호하는 댓글도 있고 그런 게 했었는데 내가 그래서 이 소설을 지금 다시 읽느라고 댓글 다시 봤는데 또 상처를 또 받네. 내가 한번 댓글 볼게. 보지 마. 나 우울해지니까. 상처를 또 받아. 상처를. 천지혜 작가님 만두 짜장면 뭐 좋아하세요? 집에 데려와서 여주 살리는 뒷이야기 쓰레기치게 만들 거예요. 야 여기 있네. 댓글 쓴 사람도 좀 함부로 했다고 생각해. 왜냐면 작가가 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상이 되게 행복하고 즐겁잖아. 슬픈 얘기를 못 쓸 것 같다고? 그래서 로맨틱 코미디를 행복한 로코를 쓰는 걸 되게 즐거운데 지금 내 일상을 무너뜨려가면서 이거 하면 나 며칠 내내 울어. 며칠 내내 울면서 쓴단 말이야. 그러면서 또 이거를 쓰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써야 돼. 이거는 원석이야. 다이아몬드 원석이야. 좋은 원석일 수도 있는데 얘는 한 10kg짜리 원석이야. 내 느낌은 어떠냐면 그 작가가
그랬으면서 겁내 울어. 나만 그렇겠지. 나만.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만약에 주인공이 뭐 울컥했다 눈물했다 하면 나는 이미 막 땅을 치고 있단 말이야. 눈 이만큼 부어있고 오빠가 나 원고 쓰면서 그런 모습을 아마 거의 막판에 조금 보고 이후로는 못 봤을 텐데 왜냐면 몰입을 하니까 그만큼 몰입을 하니까 이건 기획안이라도 써놔야 돼.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내 일상을 무너뜨리고 뭐 이거는 며칠씩 울어가면서 쓰고 싶지 않지. 웹소설로 하기에는 요즘 독자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어. 되게 슬플 테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웹소설보다는 영화로 보냈으면 좋겠어. 근데 오빠 그 의외다. 오빠야말로 우울한 얘기를 하면 거의 막 완전 안 보잖아. 조금 우울하다 싶으면 아예 틀지도 않잖아. 이거 그거 있잖아. 저 소지섭이랑 지금 만나러 갑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거 오빠 눈 뜨고 봤나? 같이 안 봤나? 같이 봤어. 나 2시간 내내 울었어. 그러니까 이것도 그 정도의 파괴력이 있어. 더한 파괴력이. 말은 고맙지만 써주진 않을 것 같아. 써줘. 울지 않을게. 다시 울지 않을 거야. 다시 돌아온 최루성 멜로야? 아유, 나 안 울고 있어. 나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간만에 다시 얘기를 하니까 되게 좋다. 아니, 나는 아무튼 써줘. 이거 써줘. 안 썼나? 써. 바빠마. 뭐 바빠.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좋아. 좋아해주니 너무 고마워. 너무 좋아. 물론 이제 살려달라 뭐 이렇게 하는데 여주 살리는 이야기 쓰시게 해주는데 난 죽일 것 같은데? 죽어야지. 아니, 오히려 생에 결말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루가 더 소중해지고 드라마틱해지는 거잖아. 아무에게도 죽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말이 되게 좋아. 처음에는 같이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동지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을 거야. 동지니까. 베댓에서 또. 그러니까 동지니까. 악플에서 또 영감을 받네. 그거잖아. 근데 그래서 이제 위기가 오는 거야. 준엽이는 죽지 않는구나. 준엽이의 마음을 진짜 마음을 진심을 깨닫는 순간 준엽이는 죽지 않아서 다행이야. 나만 죽어서 다행이야. 우리 그러니까 되는 거지. 몰입력 너무 좋네.